8월 수출 역대 최고, 반도체 난리 났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8월 수출이 578억 9,700만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1.4%가 늘어난 숫자고요. 578억 9,700만 달러란 이 숫자 매년 8월로 따졌을 때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엄청나죠? 저는 여러분 8월이 진짜 어려운 달이거든요. 8월 자체가 무덥죠. 휴가 가죠. 진짜 어려운 달이에요. 게다가 조업일수도 줄어듭니다. 8월은 작년보다. 그런데도 8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수출을 했다는 것은 기적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장난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수입은요 6%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540억 6,700만 달러요. 결국 무역수지를 38억 2,900만 달러 흑자를 냈다는 이야기예요. 참 수출은 잘 나가죠. 수출만큼 내수가 나가준다면 우리 경제 걱정할 일이 없을 텐데 그죠? 그런데 수출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사실은 반도체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반도체 한번 보실래요? 반도체의 힘을 보면 여러분 2024년 8월 기준으로 38.8%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로 넘어가 볼까요? 작년 8월은요. 그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0.6%였습니다. 이 기저효과 뚫어내버렸죠. 그죠? 기저효과도 뚫어내고 수출도 반도체가 굉장히 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지난 2월에도 66.7%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출이 대한민국에 아주 큰 효자 역할을 했는데 지금 반도체가 장난 아니라는 것, 수출이 장난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반도체는요. 대한민국 수출의 거의 16%에서 지금 20%까지 차지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 수출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약진을 합니다. 반도체만 약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도 8월 들어서는 4.3% 줄었지만 금액으로는 장난 아니게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평시 자동차 수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 수출. 보통 100억 달러 넘기 쉽지 않거든요. 단일 품목이. 지금 자동차는 10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섰죠. 석유화학도 1.4% 죄송합니다. 석유 제품도 1.4% 늘었고요. 석유화학은 6.9% 늘었습니다. 일반 기계가 5.9% 줄어서 그렇지 선박은 80% 늘었고요.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은 각각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3.5%입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선박도 말입니다. 많이 늘어났지만 말입니다. 여기다가 반도체가 왜 이렇게 늘었느냐. 중국이 난리예요. 중국이. 지금 중국이 말입니다. 8월 들어서 7.9%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작년 8월 17.6%에 비하면 기저효과는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전 세계에다가 저가로 파상 공세를 하는 것에 비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중국 수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중국은요. 반도체를 쌓는다는 의미예요. 지금 일반적인 공산품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중국이 재고를 갖다가 엄청나게 싸게 대한민국으로 떠넘기거든요. 심지어 말입니다. 재고 물량이 많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물건 대비해 보면 뭐 30% 50% 싸다 이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싸냐?
뭐 10분의 1 가격이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10분의 1 가격이다. 그러니 말입니다. 중국의 저가 수출은 장난 아니거든요. 이 와중에 우리가 중국에서 수출을 플러스로 만들어낸다는 자체는요. 결국 공산품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첨단 기술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석유화학이라든가 고부가가치 제품 이런 것은 말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중국이 지금 8월에도 113억 5천 100만 달러예요. 7.9%가 늘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가 다시 됐습니다.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지만 결국 말입니다. 과거처럼 중국에 완전히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11.1%가 늘어서 17.2%까지 늘었고요. 아세안은 1.7%밖에 안 늘었지만 17%라는 비중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유럽연합은 16.1%나 성장했어요. 갑자기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 비중이 11.1%가 됐습니다. 유럽연합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진다는 의미죠. 중남미는요. 29.4%가 늘었습니다. 25억 6,100만 달러. 4.4%의 비중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비중이죠. 일본을 앞섰습니다. 일본은 6.8% 늘어서 25억 2,300만 달러였거든요. 이걸 넘어섰습니다. 인도도 점점 약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도도. 지금은 전제로 보면 지역별 대륙별로 봤을 때는 지금 7위잖아요. 인도가. 16억 3,900만 달러. 2.3%가 늘어서 전체 수출의 2.9%를 차지한다는 것. 이것을 보면 여러분 결국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효자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산품에서는 우리가 박살나고 있다고. 첨단 제품이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거를 살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렇게 사고 있다고. 게다가 지금 미국이 말입니다.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재가 약해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에 대한 제재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리 반도체를 선주문해서 사는 거예요. 선주문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선주문해서 사는 겁니다. 왜? 첨단 제품이나 고부가가치 상품은 중국에 수출 못하게 지금 미국이 제재를 걸 모양 태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중국은 더 먼저 선수를 치고 산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가 난리가 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경계감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결국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내지는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수출이 느니까 수출 전체적으로도 늘어요. 지금 8월 달에 11.4% 늘었습니다. 작년 8월이 그 전년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8.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저효과도 넘어섰는 거예요. 기저효과도. 그죠? 기저효과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4% 떨어졌는데 지금은 11.4%가 늘어났으니까 물론 단순한 계산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순한 계산으로 지금 작년에 마이너스 8.4%인데 올해는 플러스 11.4%다. 그만큼 기저효과를 조금 넘어선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말입니다.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요. 8월에 6.1%, 6.0% 느는데 그쳤습니다. 작년 7월에는 죄송합니다. 올 7월에는 10.5%가 늘었는데 많이 줄었죠. 작년 8월에 보면 수입이 마이너스 22.8%가 줄어들었거든요.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는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이 그만큼 덜 늘어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겐 정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수입 가격이 싸졌다는 이야기니까. 수입 가격이 이게 과거에 비해 싸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지니까 아무래도 수입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에게는 무역 흑자를 낼 수 있는 더 기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흑자가 11개월째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11개월째. 8월에도 38억 2,900만 달러의 흑자를 냈고요.
2024년 전체로도 보면 306억 4,100만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보세요. 작년 2023년 99억 7,200만 달러의 적자였잖아요. 무역수지가. 올해는 306억 1,400만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500억 달러가 된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상황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물론 우리가 무역 흑자가 계속 좋아질라 치면 유가가 변수입니다. 유가가. 지금 유가는 사실 좀 올라가거든요. 원유가 30% 올라가고요. 가스는 5.7%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가 13.1% 올라갔고요. 석유 제품도 14.7% 올라갔습니다. 석탄이 마이너스 11.4%라 요것만 마이너스지 나머지는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거는 앞으로 더 봐야 되지만 뭐 이 정도 30% 정도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30% 올라갔는데도 38억 2,900만 달러의 흑자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수출은 뭐 유가가 변수고 에너지원이 변수기는 하나 계속 흑자를 내면서 달려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정말 다행이죠. 박수를 칠 만큼 진짜 다행입니다. 우리 수출이 이만큼 나가주고 있으니까. 예. 단지 아쉬운 것은 이게 내수입니다. 내수. 수출은 진짜 신나게 잘 나가지만 내수가 지금 형편없거든요. 전체 경제 성장률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45%입니다. 최대. 예. 그런데 내수는 최대 65% 가까이 됩니다. 65%. 45%, 65%면 110%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변동폭이 그렇게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값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내수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소매 판매가 좋아지고 설비 투자가 좋아지고 건설 투자가 좋아지고 내수가 좋아져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65%까지 차지하니까. 55%까지 차지한 65%까지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 내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분기 연속 마이너스 형진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내수만 도와주면 수출은 계속해서 늘어나서 우리 경제가 진짜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참 안타깝죠. 옛날처럼 수출이 잘 되면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낙수 효과가 없습니다. 기업의 비용이 워낙 늘어나서 이익을 낸다 치더라도 기업 비용을 감당하는 곳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면 직원들에게 많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직원들은 집에 가져가서 소비를 하거든요. 소비를 하면 당연히 생산을 또 늘려야 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은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경제가 좋아질라 치면요. 수출에 낙수 효과가 있을라 치면 제도 개선해야 돼요. 예, 주 52시간제 개선해야 돼요. 최저임금 개선해야 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선해야 됩니다. 그만큼 규제 혁파, 규제 파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더라도 다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업은요. 더 많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해요. 그러니 낙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경제는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이 좋다 하지만 반드시 경제를 볼 때는 수출만 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수까지 같이 겸해서 봐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게 현재 경제다. 그렇지만 수출이라도 지금 잘 해주니까
우리 경제에는 홍복이다.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해서 내수를 살리는 일 여기에 집중만 한다면 진짜 우리 경제 좋아질 거예요. 특히 세계 경제가 지금 나빠진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비슷합니다. 우하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하향이. 이렇게 우하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재빨리 말입니다.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유럽이나 중국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 수출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재빨리 움직이는 것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다. 그 말씀 오늘도 제가 강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절명의 과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수출이 좀 힘이 들 때 내수가 받쳐주면서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는 뜻입니다.